오늘의 주뉴스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정표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미 간 첫 실무 협상에서도 더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인사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물관 측이 그런 일이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손 의원은 오늘 목포로 내려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코치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재판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축구에서도 실업팀 감독이 성폭력 사건으로 물러났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김진수의 헤딩 결승골에 힘입어 바레인을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이라크를 꺾은 카타르와 오는 25일 준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6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4도에서 6도까지 기온이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다 오후 들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워싱턴과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접촉이 끝나자마자 폼페이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화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정표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고도 언급해서 북미 입장 간극이 여전한 것을 시사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로 이끌어낸 것은 대북 제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 제재 유지를 시사하면서도 이번 워싱턴과 스톡홀름 북미 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Kim Young-chol visited Washington last week. We made further progress not only in the discussions that he had with the president, but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ha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his newly designated counterpart as well. 그러면서도 이 만남에서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해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북미 간 간극이 좁혀지지 못했음을 시사했습니다. There remains an awful lot of work to do. There are many steps yet along the way towards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that was laid out in Singapore.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추가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큰 틀의 의제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입장차의 간극이 보이기 때문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의견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 회담 장소로 보안과 접근성이 좋은 판문점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꼽히는 베트남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 북미는 실무급 대화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가급적 빨리 만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1조 3천억의 유효기간 1년을 마지막 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이 1.5배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건데 우리 정부는 1조 원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해서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10억 달러의 1년 유효 기간을 마지막 카드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조 원이 넘는 총액도 문제지만 1년짜리 계약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액수 측면에선 추가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양국은 협상 채널을 기존 실무급에서 고위급으로 올려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우리 강경화 장관이 전화 통화를
가지셨고요. 그 계기에 이 방위비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마저도 결렬되면 양국 정상의 결단만이 남게 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방부가 일본이 공개한 초계기 레이더 탐지 경보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가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음에 불과하다며 일본 측의 일방적인 협의 중단에 대해 거듭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초계기 레이더 탐지 경보음이 가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공개한 경보음에 대해 전기 진동 반복률을 음으로 바꾼 것이라며 레이더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추정 레이더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18초짜리 경보음이 거의 한 가지 소리만 깔끔하게 들리는 것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했습니다. 원음이라면 당시 구조활동을 하던 해경함과 광개토 대왕함, 어선 등의 모든 음이 포함돼야 한다며 가공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정확한 날짜, 방위, 또 방위과학, 주파수 특성이 있는 것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 당국은 위협 비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본 측이 공개한 3장의 과거 사례 사진에 대해서도 이번과 동일하게 150m 고도 500m 거리에서 찍힌 사진인지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추후 유사 상황을 막기 위해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한 대응 매뉴얼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관련 정보를 미국과도 공유했지만 미국의 중재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양 전 원장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전해 듣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작됩니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입니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 사실은 40여 개, 영장 청구서 분량은 260쪽에 이릅니다. 양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심사를 받은 뒤 법원이 정하는 장소에서 판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기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유력합니다. 양 전 원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25기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라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구속 여부가 정해집니다. 양 전 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늘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지인 재판 개입과 같은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양 전 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법원의 제19 감싸기란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 내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목포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은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인사압력을 가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박물관도 사실상 인사압력을 시인했는데 손 의원은 얼마 전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금태섭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안보란 기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어제 올라온 입장문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6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와 특정 인사의 근무를 요구하며 압박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박물관 측은 손 의원이 나전칠기 연구 복원에 대한 사업을 이야기하던 중 A씨 전문성을 활용하면 좋겠다며 추천했다고 밝힌 뒤 지난해 12월 말 정기인사 교류 시 해당자를 검토했으나 분야가 맞지 않아 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추천했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손 의원이 직접 박물관을 찾아갔다는 점에서 사실상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5월과 11월 손 의원과 일본 출장을 함께 다녀오기도 했던 A씨는 국립민속박물관 재직 중 나전칠기 보존 과정에서 원형 훼손 문제를 일으켜 2016년 업무에서 배제됐고 지금은 서배교육과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손 의원은 자신에게 쓴소리를 날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금 의원은 나전칠기 작품 판권이 문제되자 내 작품인 면도 있다고 주장한 뒤 다시 국립박물관에 구입하라는 발언을 했다면 이익 충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손 의원은 금 의원이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한 것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목포가 뜨겁습니다. 어제는 자유한국당이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목포를 찾았는데 오늘은 손 의원이 방문을 해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른바 손혜원랜드 게이트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는 자유한국당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목포를 찾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문화에 미친 것이 아니고 돈에 미친 것이죠. 근대문화 역사공원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정인을 위한 사업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포에 계신 분들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야3당 요구로 문체위가 열렸지만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2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우리 모두 깜짝같이 속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선의가 손 의원 개인이 사적으로 벌인.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선 투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투기는 차단할 것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도 오늘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자신이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각종 의혹에 대해 현장에서 일일이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방문으로 목포가 뜨거운 가운데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가 이어지면서 손 의원 논란도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해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만큼 재판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가 주목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자 축구에서도 성폭력 미투가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상습 상해 혐의로 수감 중인 조 전 코치는 추가로 제기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판을 또 한 번 열어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새로운 변호인 5명을 선임한 조 전 코치 측 역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스포츠계 미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자 실업축구팀 전 감독이 일부 소속 선수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가 지난해 자리에서 물러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감독은 밤 늦은 시각 선수를 방으로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감독은 3년 전 청소년 대표팀 상비군 지도자 시절에도 팀 관계자를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처럼 여성 선수가 남성 지도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체육계에서 미투 바람이 컸는데요. 그런데 대학 양궁에서는 여성 선수 간의 성추행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광열 기자입니다. 양궁 선수였던 김미성 씨는 기자와 만나 2년 전 대학 신입생 때 양궁부 동성 선배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슴을 만진다던가 이제 엉덩이를 만지거나 이제 언어적으로도 여자랑 안 해봤다, 자기랑 할래 이런 식으로도 말하고. 김 씨는 4개월을 버티다 학교 성희롱센터에 신고했고 학교는 김 씨와 동성 선배 간에 공간 분리 지침을 내렸습니다.
딱 학교에 신고하고 나서부터 이제 같은 방 쓰는 언니가 저를 불러서 왜 신고했냐고, 꼭 신고하고 싶었냐고. 신고하고 나서 저만 빼고 다 회식을 했더라고요. 김 씨는 선배의 요구로 학교가 재조사에 나서자 대한양궁협회와 대한체육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해 검찰을 거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말하는 거 아니면 저랑 같은 그냥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당했다고 말을 하면은 알려지지가 않아요. 김 씨의 성추행 피해 주장에 대해 해당 대학 관계자는 공간분리 지침을 내렸을 때 선배가 김 씨에게 사과했는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중에서 결석하고 훈련도 불참한 날이 있는 게 훈련장 CCTV로 확인돼 학교 차원에서 재조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학교 차원의 재조사를 중단했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고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한 여중생이 엄마의 내연남에게 4년이 넘도록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학생 엄마는 이를 알고도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윤길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50대 남성은 지난해 여중생인 처 조카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내연남이 집을 드나들었는데 그동안 이 남성에게 폭행뿐만 아니라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4년 전인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일을 당해왔지만 엄마는 이를 알고도 방관했다고 말합니다. 성관계하고 엄마도 다 알았대요. 결국 학생의 어머니와 내연남은 성폭력과 방조,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다 인정했죠. 그리고 변명하고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 잘못했다 그러지. 피해 학생은 현재 한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구속된 엄마와 내연남의 첫 재판은 다음 주 열립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흉기를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는 어설픈 강도가 편의점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편의점 종업원의 일당만큼만 가져가는 황당함도 보였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편의점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30대 남성이 들어옵니다. 담배를 주문하며 종업원의 시선을 돌리더니 점퍼 안쪽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이리저리 옷을 뒤집어 보고 목까지 쭉 뻗은 다음에서야 흉기를 끄집어냅니다. 계산대 위에 흉기를 내려놓은 이 남성, 돈을 내놓으라며 어설픈 위협을 시도합니다. 지금 일도 못하고 배가 고파서 이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막 죄는 내가 갖고 가고 감옥도 내가 가니까 당신은 그냥 돈만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등장부터 어리바리한 강도를 앞에 두고 종업원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2, 3분 이야기를 하던 종업원은 5만 원권 한 장과 담배 2갑을 주고 보내줍니다. 황당했던 종업원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도 일하는 입장이고 하루에 4만 원, 5만 원 받는데 그걸 다 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생각하더니 그냥 그러면 5만 원에도 내놔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업원의 하루 일당을 빼앗았던 이 남성은 다음날 인근 PC방에서 붙잡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음식 같은 거 가져와서 이제 외상업을 하고 이제 먹고.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바레인의 진땀승을 거두고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김진수가 연장전에서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두바이 현지에서 김태일 기자입니다. 밀집 수비에 이은 역습이 주무기인 바레인. 그러나 바레인은 경기 시작부터 적극적으로 우리 진영을 공략했습니다. 반면 우리 대표팀은 점유율에서는 앞섰지만 밋밋한 크로스와 부정확한 패스가 이어지면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레인의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허용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전반 42분 이용의 땅볼 패스를 황희찬이 골로 마무리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한 대표팀. 하지만 후반전까지 이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결국 후반 32분 패스 실수로 바레인의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90분간 1대1로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연장전에 돌입한 양팀. 승부는 연장 전반에 갈렸습니다. 연장 전반 15분, 김진수가 이용의 크로스를 완벽한 헤더골로 마무리하며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김진수는 A매치 데뷔골을 8강으로 이끄는 귀중한 결승골로 장식했고, 선수들은 부상으로 중도하차한 기성용의 등번호 16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들고 환호했습니다. 고비가 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저희가 그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해서 실점을 했고, 그래도 승리를 했다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대표팀은 오는 25일 아부다비에서 이라크를 꺾고 올라온 카타르와 준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합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최근 싸늘하게 식은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로또 복권 판매량에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로또는 경기가 나쁠수록 잘 팔리는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으로 불리는데 지난해 판매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로또 복권 판매점. 1등이 40번 당첨된 이곳에는 평일 낮인데도 매장 밖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한번 로또나 한번 사보려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집을 사기 힘드니까 로또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4조 원에 육박해 지난 2002년 판매 개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로또 광풍이 불었던 2003년을 넘어서는 수치로 국민 1인당 연간 76,800원씩 쓴 셈입니다. 지난해 39억여 게임 가운데 1등에 당첨된 사람은 불과 484명. 평균 당첨 금액은 19억 6천여만 원입니다. 대표적 불황형 상품인 로또. 하루하루가 고달픈 한국인의 삶을 토영한다는 해석이지만 기획재정부는 판매량이 꾸준히 늘었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도 재난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하자 기상청은 모레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문제를 같이 논의하려고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은 미세먼지가 누구의 책임인지 묻는 MBN 기자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한중 환경협력회의에 참석한 중국 측 인사에게 누가 한반도 미세먼지에 책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对于韩国雾霾问题，中国有多大程度的责任呢？你觉得？觉得中韩两国的环境合作啊，是我们两国全面关系里面非常重要的一部分。 권 사장은 회의에 앞서 날씨가 좋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I get out to the hotel, I smell the whole air is so fresh, you know, it feels good. 서울 공기가 깨끗하니 중국의 미세먼지의 책임을 돌리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제 중국 생태환경부는 중국의 공기질이 40% 이상 개선됐다며 한국은 남 탓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힌 겁니다. 우리 측은 이번엔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미디어가 한국민들이 오늘 우리 회의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갖는 기대도 크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국장급 회의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직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들의 복당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친유승민계로 알려진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승민 의원 복당에 대한 한국당의 거부감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친유승민계로 알려진 류성걸 전 의원을 비롯한 황영원, 김경동 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의 복당을 불허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바른미래당 일원으로 한국당을 거칠게 공격했다며 당원들의 반감이 컸다는 겁니다. 해당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이 신청을 하고 지금은 뭐 같이 합쳐야지. 한국당 내에선 바른미래당 출신, 특히 유승민계 인사들의 복당 행렬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 의원 측은 바른미래당 탈당 후 한국당에 입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합당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의 복당 허용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지난해 말 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일산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고, 결국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27년 전 시공 당시 용접 불량 때문으로 밝혀졌는데 부실한 안전점검과 미흡한 초동대처도 화를 키웠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도로 주변으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잠시 뒤 홍수가 난 듯 뜨거운 흙탕물이 차도를 넘어 인도까지 덮칩니다. 지난해 12월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고의 원인은 노후관 때문이 아닌 부실공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년 전 온수관 시공 당시 시공업체는 뜨거운 물을 넣어 온수관을 팽창시키는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온수관 일정 구간을 잘라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점검이 끝난 뒤 자른 구간을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용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오랜 기간 내부 압력 변화 등 충격이 가해지면서 결국 배관 연결 부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아직도 임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안전점검과 초동 조치가 부실했던 점도 사고를 키운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매일 온수관 주변을 돌며 유관 점검을 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직원들 역시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1시간 넘게 메인 배관을 잠그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하청업체 직원과 난방공사 관리 책임자 등 모두 9명을 입건하고 당시 공사에 투입된 용접공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건강하고 신선하다며 공장에서 만드는 일반 치즈보다 2~3배나 비싼 값에 파는 목장형 자연치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주로 아이들이 많이 먹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즈와 우유 만들기 등 낙농업과 관련된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낙농목장. 목장에서 직접 만든 목장형 자연치즈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치즈보다 2~3배 정도 값이 비싸지만 자녀 건강을 생각하는 부모들 사이에선 제법 인기입니다. 저희 애들도 맨날 먹는 게 치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치즈를 거의 요만한 걸 한 통씩 다 비우는데 애들 거는 특히나 유기농, 친환경 이런 거 많이 찾잖아요. 하지만 소비자원이 유명 목장형 치즈 제품 17개를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네, 황색 포도상구균의 경우 식품에 오염되어 증식한 후 독소를 생성하는데 이 독소가 오염된 식품을 아이가 섭취하면 심하면 구토, 설사, 복통을 유발하는 급성 위장염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 개 제품에서는 복통과 설사 등을 유발하는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나 살모넬라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실제보다 비싸게 돈을 빌려주는 꼼수를 부렸는데요. 정부가 금리 산정 기준을 바로잡아서 7월부터는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0.27%포인트 낮아질 전망입니다. 0.1%라도 아쉬울 때 반가운 소식입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합쳐 결정됩니다. 기준금리 중 코피스 금리는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감안해 계산됩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대출금 1,200조 원 가운데 30% 이상을 쥐꼬리 이자만 주는 고객 입출금 통장 등에서 조달해놓고 이를 빼고 기준금리를 계산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리를 계산할 때 수시 입출식 예금 등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7월부터는 대출금리가 0.27%포인트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은행이 실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서 자금 조달 비용 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대출을 만기 시점보다 먼저 갚을 때 내는 중도 상환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내리도록 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더 싼 금리가 있다 해도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정보와 계산식으로 대출 금리가 매겨졌는지 반드시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은행이 제멋대로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전 세계 정책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세계화 4.0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 소외와 환경 파괴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서 매일경제 박봉권 기자입니다. 올해로 49회째를 맞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개막해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64개국 정상과 40여 개 국제기구 대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재계 거물급 인사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화두는 세계화 4.0, 글로벌 정치 경제 불확실성과 국가적 갈등을 봉합하는 해법으로 포럼은 세계화를 제시했습니다. 포럼 설립자들은 소외된 사람들과 환경 파괴까지 대응할 수 있는 세계화를 주장했습니다. Civilization 4.0 has also to be much more sustainable. This is the reason why we put so much emphasis on environmental issues during this meeting.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불참하면서 개막 기조 강연도 사라지는 등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미중 무역 전쟁 등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고 반세계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우려로 인해 세계 경제가 암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hen I think about the world economy at the moment, I find it one of the most challenging environments for quite a long time. 세계 경제 포럼이 반세계화 세력에 맞서 승자 독식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세계화 모델을 제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제거에 나섰지만 이미 심각해진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을 반전시키기 쉽지 않다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다보스에서 박봉권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 공연이 뜨거운 열기를 뿜고 있다고 합니다. 친근한 캐릭터 등장에 화끈한 팬 서비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이돌 그룹 안 부러울 정도라고 하네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신비 아파트는 이례적으로 공포 장르입니다. 인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에도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비도 이렇게 사진으로 찍고 하리도 사진으로 같이 찍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눈앞에서 생생히 움직이는 게 마냥 신기합니다. 관객들과 나누는 하이파이브, 즐거워하는 팬들의 배우들도 힘이 납니다.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되게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친근한 캐릭터에 익숙한 음악이 흐르는 뮤지컬 핑크퐁과 상어가족의 겨울나라. 배우들의 연기와 따뜻한 팬 서비스에 관객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모바일에서 만나던 핑크퐁 동요와 율동을 직접 현장에서 즐길 수 있고요. 모든 아이들이 사랑하는 캐릭터들이 다 무대 한자리에 나오거든요. 아이돌 스타 공연에 버금가는 열광적인 반응. 겨울 어린이 뮤지컬에 이러한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 측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라고 결정했습니다. 증선위는 법원 결정을 살펴본 뒤 즉시 항고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본안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5G 산업 현장을 찾아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LG 마곡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해 대중소기업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들은 5G 시대에 대중소기업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에 20조 2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벤처혁신 종합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금색이 3번밖에 볼 수 없는 귀한 달이 떴습니다. 이름이 무려 슈퍼 블러드 울프문인데요. 특별한 달맞이하러 함께 가보시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망원경을 들고 모였습니다. 20일과 21일 사이 일명 슈퍼 블러드 울프문이라 불리는 천문 현상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뜨는 보름달인 슈퍼문과 개기월식으로 붉게 보이는 블러드문, 1월에 뜨는 달을 의미하는 울프문의 합성어입니다. 아쉽게도 미국과 유럽 등 서반구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장관이네요. 1월 셋째 주 월요일, 우리에겐 그저 평범한 월요일이었지만 미국에선 의미가 남다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카 퍼레이드부터 멋진 의장대 모습까지 거리 이곳저곳이 모두 축제 분위기인데요. 흑인 해방운동의 지도자 마틴 루터킹 기념일을 맞아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즐거워 보이는데요. I have a dream. 킹 목사의 정신이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파란 하늘이 그립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공기가 탁합니다. 지금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64 마이크로그램, 광주 72 마이크로그램, 부산도 5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여기에 충북과 전북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늦은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먼지 농도가 점차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불어오기 때문인데요. 낮까지는 큰 추위 없지만 퇴근길을 대비해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6도지만 내일 아침에는 여가 6도까지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한편 강원도와 영남, 전남에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씨 관리를 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큰 추위 없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여가 0.7도, 강릉 4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6도, 강릉 11도, 안동 9도, 부산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에서 여가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영동에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